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MBN 뉴스파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단 하루 만입니다. 먼저 강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하자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now calling off a U.S. trip to North Korea over lack of progress on nuclear disarmament.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번에는 북한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북 취소 결정은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발표한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He and I will be traveling to North Korea next week to make further diplomatic progress towards our objective.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북 취소 이유를 북한의 비핵화 진전 부족과 함께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그동안 교착 상태였던 북미 핵 협상이 장기화되고 남북 정상회담 시기에도 변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MBN 뉴스 강호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사실상 책임의 화살을 중국으로 돌렸습니다. 타협에 실패한 미중 무역 갈등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구절 방북설을 빌미로 중국이 비핵화 회담을 하는 북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불만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으로 중국 배후론을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취소 설명에도 중국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이 미중 무역 갈등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북한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And the relationship seems very good. I think it's probably hurt a little bit by China because China isn't really happy with what I'm doing on trade. But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이 결렬된 바로 다음 날 방북 취소가 발표된 점도 미국의 불만을 방증합니다.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해석도 미국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至于你问到的这个具体的问题，一些报道说习近平主席将应邀访问朝鲜，在这个具体的问题上，我没有可以向你提供的信息。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네, 관심은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다음 주 방북 일정을 전격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일 텐데요. 정치부 오지혜 기자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네. 이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공식 발표한 게 우리 시간으로 어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깜짝 발표, 이른바 충격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난 5월 당시 2주 앞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갑자기 취소한다고 공식 서한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랬었죠. 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당시 취소 결정은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기, 그러니까 협상의 달인으로서 그 능력에 의존해 이루어졌다 보니 참모들도 발표 직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는 몰랐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미 백악관 SNS 담당국장의 트위터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백악관 참모들 사진이 같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올라온 사진들인데 우리 시간으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발표 직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의 대북 협상팀이 꽤 있는데요. 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A4 종이 한 장을 앞에 들고 또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뭐가 잔뜩 적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 맨 왼쪽에서 보면 앤드류 킴 CIA 코리아 센터장과 이번에 새로 부임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 대표,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과 성킴 필리핀 대사,
펜스 부통령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익숙한 인물,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보이지 않죠. 그러네요. 안 보이네요. 네, 우크라이나 출장 중이라 스피커폰을 통해 이 회의에 참여했다고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저기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저 전화기구로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핵심 참모들과 트윈 문구를 가다듬으며 방북 취소 이유를 공유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국무부는 그 시각 대북 협상 대비 회의를 했고 또 동맹국 대사관을 상대로 4차 방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내심 뭐 당혹스러운 거는 뭐 당연히 우리 정부일 것 같은데 청와대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어제만 해도 청와대는 4차 방북에 대한 기대감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은 진전이 있을 것이며 이번 방북 뒤 다음 달 평양회담 등 구체적인 일정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오늘 국내 언론들도 오전까지만 해도 전부 폼페이오 국무장관 다음 주 방북한다고 일제 기사가 나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죠. 청와대 공식 반응 대신 말을 아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네. 반면 강경화 외교장관이 나섰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에서 방북 연기 배경을 설명듣고 아쉬움을 전했으며 대화 모멘텀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외교장관끼리 이제 전화통화하긴 했는데 근데 요즘 뭐 한미 간의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추진 예정인 그 연락사무소 개소식, 네. 또 9월 남북 정상회담 이게 차질 없겠습니까? 일단 두 일정 모두 무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은 다음 주에서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 방북 뒤 다음 주 후반 개소식을 열자는 우리 측 제안에 북측의 답변이 아직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또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역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반응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대한 북한 반응은 어떻게 나온 게 있어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건은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죠. 예. 협상이 진전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교착 상태를 길게 만들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역할도 중요한데 청와대는 앞서 남북 관계가 비핵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칫 꼬일 수 있는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 다시 한번 적극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현재 국면에서 가장 속이 타는 외교 주체 역시 남북한일 텐데요. 지혜를 잘 모아야겠습니다. 정치부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2차 이산가족 상봉의 이튿날이었습니다. 68년 만에 만난 가족들은 호텔방에서 오붓하게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는 개별 상봉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로 다 못할 그간의 마음은 선물에 담아서 전했는데 동생 손녀가 쓴 손편지를 읽고 결국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준비한 북측 외삼촌에게 드릴 선물 가방으로 호텔방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잠바, 그다음 라면류, 그다음에 생활용품 이런 종류로 여러 가지를 좀 할 수 있어요. 이모님은 동생분을 만나고 어머님은 이제 오빠를 만나니까. 북측 가족들 손에도 선물이 한가득으로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급하기만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금강산 호텔 방에서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점심도 먹는 개별 상봉 시간이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어 오후 3시부터 다시 단체 상봉 시간. 68년 만에 만난 동생과 러브샷을 하며 기뻐하는 북측 김용수 할아버지는 이번 개별 상봉 때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남측 동생의 손녀가 사랑한다며 직접 쓴 손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읽어주셨는데 많이 우셨어요. 가족들은 꼭 닮은 서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먹을 것을 건네거나 서로의 주소를 적어주며 단체 상봉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일
작별 상봉을 끝으로 가족들은 다시 한번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조금 전에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민 기자, 열기가 오늘 상당히 뜨거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 발표가 됐는데요. 당원들의 최종 선택은 7선의 이해찬 의원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김진표 후보를 꺾고 2년 임기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경험과 연륜을 앞세워 강한 리더십을 강조해온 이해찬 후보가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고위원회는 초선의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박광훈, 설훈, 김혜영, 남인순 의원 등 5명이 선출됐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5명의 최고위원과 함께 앞으로 2년간 민주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네, 지금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대통령과 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 지도부의 임무도 막중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 앞에 놓인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 차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당청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는 중책이 맡겨졌는데요. 이와 함께 야당과의 협치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 대표는 다가오는 2020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쥐게 됐는데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한 민주당인 만큼 총선 승리라는 과제도 함께 안게 됐습니다. 다만 이해찬 대표에게는 불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는데요. 본인 스스로 수구 세력과 보수 언론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이 이해찬이라고 말했는데요. 야당과의 협치와 당내 인사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된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경제정책 기조는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이 좋아지고 가계소득도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겁니다. 야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윤석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내는 영상 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많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고 가계소득도 높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성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정책의 폐기나 대전환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부담으로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의 자살 사연을 공유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취약계층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오만, 독선 때문에 경제 파국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가 돌연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고소하겠다면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동의도 없이 자신을 선거에 이용했다면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김 전 의원은 곧장 사과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스캔들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 얼마 전까지 경찰에 출석해 이재명 지사에게 날을 세우던 김 씨는 이번에는 김영환 전 의원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소송비를 모금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서 김 전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사실관계도 묻지 않고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자신을 이용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악성 댓글 게시자들과 함께
김 전 의원을 우선 고소하겠다며 법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씨의 변호인이 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고맙지만 사양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김 씨의 주장에 대해 김용환 전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가 화를 내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이 감수해야 할 몫이라면서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의혹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요즘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자전거 주차장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근데 주차장이 폐 자전거들 때문에 흉물로 변한 곳이 많더라고요. 네,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해요. 네, 지자체가 이거 생색내경으로 만들어 놓고는 나몰라라는 건데 이러면 자전거 타기 힘들죠. 네. 자전거를 못 탄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뭔가요? 모터사이클. 네, 모터사이클. 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자전거 주차장. 바구니에 녹이 잔뜩 껴있고 안장은 먼지투성이입니다. 바퀴에 낀 쓰레기와 핸들 사이로 쳐진 거미줄까지 보입니다. 대부분 주인들이 놓고 갔거나 오래전 버려진 자전거인데 이 때문에 자전거를 주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아침에 와보면 될 데가 없어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폐자전거는 치워달라고 그래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무단으로 버려지는 자전거는 1년에 2만여 대. 수많은 폐자전거 중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던지지만 벌써 2달 넘게 이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폐자전거 단속 권한은 구청에 있지만 주차장 관리를 위한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손을 못 대고 구청에서 내가 뭐 하나 끌려면 저쪽으로 가. 버려진 자전거는 여기가 아예 할 수도 없고.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자전거 주차장에 대폭 투자하는 대신 유료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생색내기 식으로 지자체에서 몇 개 그냥 그 본보기식으로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이 이용률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잘 그 관리가 되는 그런 돈을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고요. 자전거 이용객 1,300만 명.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자전거 주차장이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올여름 지긋지긋했던 폭염이 이제 끝나나 봅니다. 이 태풍 쏠릭이 빠져나가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는데요. 지나가는 여름이 아쉬운 듯 해수욕장에는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다이빙대에서 멋진 자세를 잡고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5m 높이의 짜릿함과 푸른 바닷물이 보는 사람까지 시원하게 만듭니다. 백사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도 폭염 속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 이달 말 폐장을 앞둔 해수욕장에는 막바지 피서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이랑 같이 좋은 추억 만들려고 부산 왔거든요. 날씨도 좋고 많이 덥지 않네요. 그래서 도심 공원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발목까지 차는 물속에서 뛰어놀며 더위를 씻습니다.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아이들도 너무 재밌게 놀아서.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쏠릭과 함께 올여름을 달군 불볕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경북 의성의 낮 최고 기온이 32.1도로 가장 높아 폭염 기준인 33도를 넘는 곳이 전국적으로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따뜻한 공기 약간 동쪽으로 밀리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오면서 일사차단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은 끝났지만 평년보다는 1, 2도 높은 늦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개발하는 곳,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이것도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는데 정작 주변 지역은 수백 대의 덤프 트럭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으로 커다란 덤프 트럭이 굉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매일 수백 대의 트럭이 지나면서 뿌연 먼지에 시달리는가 하면 초등학교 옆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탓에 아이 키우는 집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문을 많이 열고 살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새카매갖고. 새벽에 트럭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등 서울 마곡지구가 개발되는 동안 주변 지역은 매연과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로 지자체는 우회로를 만들었지만 화물차 기사들은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길이 구불구불하고 높은 과속방지턱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관계기관은 우회로로 다니라고 주의를 주고 있지만 통행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운행적인 트럭에 대한 그 조치를 무슨 법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라 우리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마곡지구 개발에 주민의 원망만 쌓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여고에서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전교 1등을 해서 논란이 일었죠. 교육청 감사 결과 오답도 똑같이 써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정할 순 없지만 이것도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학교에 감사단 10명을 투입해 일주일 동안 특별 감사를 벌인 서울시 교육청. 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 측이 지난 1년간 오류가 있던 10개 문제의 정답을 바꿨는데 자매는 이 중 5개 문제에서 수정되기 전 원래의 정답을 똑같이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과학 과목의 계산 주관식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자매는 수행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평가는 학생 대부분이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감사단은 시험 관리를 총괄한 교무부장인 자매의 아버지가 문제를 유출한 사실을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감사단 관계자는 유출 정황은 있지만 그렇다고 자매가 미리 답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전교 121등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의 성적 급상승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 특별 감사 결과 발표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가족 모두가 떠나는 해외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죠. 할머니, 손자, 아들, 어머니, 특별한 사연을 가진 가족의 특별하고도 행복한 여행을 이동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류크 왕국의 옛 영광을 간직한 슈리성을 오르는 길은 가파르지만 설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어류인 고래상어를 눈앞에서 생생히 볼 수 있는 추라우미 수족관. 인파 속에서 혹시나 놓칠세라 손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섬을 특별한 사연에 내 가족이 찾았습니다. 무뚝뚝하던 고3 김은민 군은 할머니와 첫 해외여행에서 새삼 더 큰 사랑을 느낍니다. 할머니가 더 연세 드시기 전에 같이 좋은 추억 한번 만들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때 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한 여행사가 마련한 결손가정 해외여행 지원 프로그램. 꿈 만들기 프로젝트에는 할머니, 엄마, 아이들, 내 가족 9명이 참가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건전한 기업,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요. 아름다운 자연과 볼거리 가득한 곳에서 여행 참가자들은 소중한 꿈과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요즘 술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회식은 사라지고 가족이나 친구끼리 부담 없이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미니캔 맥주, 또 잔 와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주류 매대입니다. 위스키와 보드카, 와인까지 소용량 주류를 아예 따로 모아놨습니다. 술 소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했는데 지난달까지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위스키의 용량은 200ml. 기존의 위스키 용량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데요. 몇 잔 정도 나오는지 따라 보겠습니다. 모두 6잔. 두세 명이 모여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백화점 와인 매장엔 100ml 크기의 한 잔 와인이 인기입니다. 가성비를 위해 종이팩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용량 와인은 연말 연시에 파티가 있을 시 고객님들께서 많이 찾으시고요. 소용량 와인들은 피크닉이라든지 캠핑을 가실 때 주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을 적당히 즐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소용량 주류의 인기가 높아지자 맥주 업계에도 미니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한 맥주 회사는 1996년에 판촉용으로만 만들었던 미니 맥주를 재출시했고 135ml짜리 초미니 맥주까지 나왔습니다. 보기에 신기하기도 하고 작고 귀여워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좋고요. 한 입 정도 작게 즐기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과음, 폭음과 같은 술 문화가 사라지면서 술병 크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더위가 한풀 꺾였음을 느낄 수 있는 주말이었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충청 일부와 남부지방에서 내리는 비는 내일 낮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은 편인데요. 강원 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 북부에는 최고 2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 그 밖에 전국에도 10에서 많게는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도 곳에 따라서는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밤부터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아침 기온 2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